기출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지금 짧죠? 그죠? 짧은 수밖에 없는 게, 기출문제는 양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마 이거 다 할 수 있죠, 지금. 그죠? 오히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왜냐면 이제 단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역시 저번에 우리 그 행정법 케이스 풀고 있었는데 앞부분을 좀 문제를 좀 덜 적게 하다 그랬죠. 그죠? 제가 시험을 앞에 문 한 5번 정도는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강해서 역시 또 문제 드리고 그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여간 문제 우리 또 많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법 2차 강의는 이게 인강으로 할 수 없는 게 인강으로만 하면 시험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 혹시 지금 인강 듣는 학생들은 써보고 싶은 학생들은 조속히 나오셔서 뭐 어차피 내일 이 강의가 내일 나가니까 이번 주는 못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라도 나오셔서 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은 쓸 게 없지만 내일부터는 역시 또 좀 써서 역시 이제 복습 문제 위주로 한 3회 정도 쓰고 마지막 날은 또 역시 예습 형태로 문제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니온 지금 이거 가져오셨죠, 그죠? 이게 새로 나올 유니온이 이제 11월에 나옵니다. 얘네들이 이걸 11월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문제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문제는 제가 해서 마지막 날이나 이때 해가지고 해서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그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거까지, 그러니까 23년 거까지 볼 건데 이게 또 교재가 그 그러니까 변시 스타일로 바뀌었죠. 원래 이 인해출판사가 이제 변시 문제집 내는 데인데 예전에는 이제 기출문제 연도별로 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도별로, 그래서 진도별로 해서 좋습니다. 나름, 그죠? 나름 여기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아쉽다면 뭐냐면 이게 이제 편집자로 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안 나오죠. 그죠? 기출문제 풀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도 이제 자기 이름 걸고 한 사람이 있고 뭐 우리 저 행정법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자 위주로 해서 하는데 편집자 위주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건 여러 사람이 머리 맞대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뭐 저자들이 쓰신 것들은 또 자기 고유의 그 생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감수 받고 이러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단점이 감춰지는 것처럼 이 책도 나름대로는 또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어떨 땐 약간 논점이 좀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고 교재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죠? 재기 교재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시무출판사라고 해서 그 예전에 하셨던 분이 있는데 거기 좀 출판사가 영세하셔가지고 그게 다른 과목은 잘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걸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첫 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우리 뭐 이미 행정법 때 연습 다 해보셨으니까 혹시 이 강의를 이제 행정법 하는 걸로 처음 들으신 분들, 난 기출문제부터 들어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제 전순한 그 우리 행정법 강의하는 거, 그죠? 그거 한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은 요새 난리 또 이게 오늘도 지금 푹푹 찌죠, 그죠? 이게 폭염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위 차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은 못 나와요. 그죠? 너무 더워서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어쩌고 공부하니까 더위에 큰 영향을 우리는 안 받죠. 그죠? 오히려 독서실 너무 춥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 첫 문제가 당장 23년 문제입니다. 그죠? 23년 문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 여기 이제 허가, 뭐 이쪽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신뢰보 원칙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이 항상 그 우리 행정법 그 교재 보시면은 순서가 4대
그 원칙이 있죠, 그죠? 그거 나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 저번에 제가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케이스 맛을 좀 보셨죠. 현재법 처음 하는데도 벌써 케이스 맛을 보셨단 말이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빠르게 받아들인 편인데 이 기출문 우리 거 기출문제는 원래 만약에 우리 저 행정법 기본 케이스가 이 정도 만약에 몇 층이 있다, 그죠? 몇 층에 있다면 케이스가 이제 기본이니까 이 정도 층에 있다. 우리가 저번에 다뤄뒀던 게 여기나 여기 정도라면 우리 여기 기출문제는 사실 이쪽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강의하면서 한 두 단계 정도 위에요. 여기 정도 란이 이제 변시라든가 이 정도가 있고 5급 시험이 이제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그죠?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근데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문제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많이 다뤄진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행 우리 기출은요 보통 판례 그것도 1년에서 2년 정도 사 있는 최신 판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요 그냥. 예. 그 최신 판례에서 그냥 내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안 보았으면은 아무리 판례에 대해서 기본 정리를 끝낸 사람도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판례를 그냥 톡톡톡 써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생 그 행정법 혹시 그 합격 같은 거 보시면요. 행정법은 최신 판례 공을 들였다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자기가 찾아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분석을 한 게 학생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질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최신 판례를 받냐 안 받냐가 결정을 해버려. 이게. 그래서 이 논조, 이 지금 시험 풍조가 이제 제도가 바뀌죠? 이제 50점짜리만 나오는 이제 이런 추세가 되는데, 과연 그대로 갈까?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의 문제에서 단문만 떼어난다 생각하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반반이죠, 반반. 그죠? 한 번, 한 3, 4년 전인가? 한 번은 최신 판례에서 안 냈어요. 제가 그때도 막 신나게 막 분석하면서 최신 판례 나니까 여러분 케이스 걱정하지 마시고 최신 판례 보세요. 이랬는데 야, 이 새끼들이 들었나 이거를? 그래서 최신 판례 안 냈어. 기존의 문제집 틀 안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낸 거예요. 예? 그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최신 판례만 또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최신 판례 다 알아놨어. 근데 기본적인 판례 나왔어. 기본적인 당연히 판례니까 기본적인 문제 나와버렸어. 그럼 또 버벅대겠죠. 그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공부 양이 늘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거 우리 저번에 시간에 했던 거 그런 그 라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게 가장 제일 좋은 형태입니다. 제일 좋은 형태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 행정법은 이게 딱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케이스에다가 최신 판례까지 이 두 개가 우리 이제 나아갈 방향입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단문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양이 이만큼이 더 붙거든요. 근데 이제 단문이 없어졌고 이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만. 물론 이게 양이 적은 건 아닌데 우리 저번에 11회 강의인데도 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7에서 7문제밖에 안 했지만 제가 케이스 풀어드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수업 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 그래서 케이스 하면 우리가 한 30개? 그죠? 30개 이상 정도 다뤘다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기출문제 또 다루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시간 또 나오면 앞에 부분 또 다루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번 순간까지 하면 50개 정도 여러분이 50개 이상 60개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은 한 30개면 충분해요. 행정법은. 그래서 기본 케이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는 또 아껴뒀다가 나중에 왜냐하면 최신 판례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신 판례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신 판례는 쌓여야 돼.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물론 한 3개월 이내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약속이 돼 있긴 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번 거는 좀 빠르긴 합니다. 사실 기출풀이가 지금 한다는 건 굉장히 빨라요. 우리 지금 우리 수업 들은 경험자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기출풀이 하는 거 정말 엄청 빠른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 기출풀이 언제 했냐면요. 시험이 8월에 있으면 6월에 했어요. 6월에. 2달 전에. 최신 기출 강의.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몇 개월 전입니까? 내년 4월에 본다 치면
그죠? 벌써 한 8개월 전에 이거 보는 거니까 이번은 진짜 여러분 빨리 보는 거예요. 이번 순환 타신 분들은 정말 아주 행운아들이에요. 빨리빨리 잘해서 여러분이 피셈만 잘 통과하시면 합격하는데 진짜 무리가 없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꼭 아침에 케이스 한 문제 밥 먹듯이 꼭 해보세요. 케이스 하나. 그 케이스집 있죠? 케이스집 가져다가 아침에 한 문제 꼭 보세요. 한 문제. 그러면은 이제 민법이 양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집중해서 보시고 그렇게. 그래서 하루에 꼭 2과목 보시는 거예요. 지겹다 그러면 형법 보시고. 아시겠죠? 아침하고 저녁에 여러분이 아침이라서 저도 이제 시험 볼 거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이에는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저녁에 케이스 하나 보는데 한 30분이면 끝나잖아. 그죠? 근데 케이스도 그냥 막 읽지 말고 지금 우리 행정법 하는 거 똑같이 문제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 1분 가지시고 옆에다가 초안 잡아보고 그리고서 사실 안 써도 돼. 내용은 안 써도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써보는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논점 잡는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뭘? 민법을. 민법이나 혹은 형법을. 지금은 한 과목씩만 하시고 시험이 한 3개월 안에 들어왔다. 그죠? 필셋도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해주세요. 계속. 이거를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과목이 저절로 해결이야. 한 과목이. 1차 끝나고. 여러분 진짜 싸움 1차 끝나고 나신 거 아시죠? 그 2달간에 총 이게 2달도 아니야. 우리 40일 주야. 40일. 그죠? 우리 40일 줘요. 50일. 50일 준단 말이야. 50일 거기서 5과목을 했는데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지금 민법 저녁에 하나씩 꼭 소화제 먹듯이 씹어 드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쌓이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행정법 봅시다. 자, 행정법 통론. 그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지금 행정법 통론 해가지고 행정의 의, 통치행, 행정의 분류. 자, 여기 뭐 기시문제도 없어요. 아예.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법 의의와 특수성.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이거 이제 단문이니까 이런 거 버리고 이제 출제 예상 논점 해가지고 법률 유보, 자기구속, 비례 원칙, 신뢰보, 부당결보. 4개인데 왜 5개야? 그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이제 4대 원칙은 아니고 법률 유보 원칙은 이제 따로 나가 있죠. 따로. 그죠? 근데 법률 유보 원칙만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준 사건에서도 기억나시죠? 유승준 사건에서도 법률 유보 원칙의 내용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결돼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왼쪽에 잘 돼 있죠. 그죠? 그걸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갑은 최근에 급증하는 반려동물 장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물 화장시설을 건립하고자 했다. 이 문제가 변시 문제에도 이게 비슷하게 나온 거였어요. 변시 문제에서도. 이 동물 화장시설 건립. 왜 그랬을까요? 이 판례가 나왔으니까 나왔지. 그죠? 이 판례가 나왔으니까 변시에서도 이 판례 봐라. 이거 내야겠다 한 거고 우리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A시 근교의 토지 지상에 동물 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A시 시장에게 날짜 나오면 항상 체크해두라고 그랬죠. 2월 15일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아직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읽으세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그죠? 그 다음에 2번 읽을 때는 논점 잡아가고 3번 읽을 때는 요 내가 논점 잡은 게 맞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안 잡기 전에는 한 3번 읽는 거예요. 3번. 아시겠죠? 한 번만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수업 때문에 한 번만 읽는 거지. 자, 2번째. A시장이 건축허가 신청해서 심사하던 중 A시 의회는 4월 10일 A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갑자기, 그죠?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 밀집, 주거 밀집적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개정조례 부칙은 위 조례를 공포한 날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날짜별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제 초안 잡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건축 허가 신청이죠. 그럼 이제 원래 그거에 대한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 나올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처분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조례를 개정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죠. 우리 저번에 케이스 준비할 때.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러분? 첫날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괜찮아. 뭐, 행정법을 몇 번 하는 사람도 다 똑같으니까. 지금 그냥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근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좀 선명히 잡히죠. 그죠? 이거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허가 신청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 이게 자기한테 불이익할까 이익이 될까? 보통 문제는 이익이 되면 문제 안 내죠. 그 너무 당연하잖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죠? 당연히 안 좋은 거겠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이제 스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의 동물화장시설 설치 예정지는 아니나 다를까 개정 조례상의 밀집 지역 200m 이내, 조례가 200m 이내는 설치 금지라고 돼 있는데, 불사. 이제 와서 따져보니 200m 이내네. 에라이, 그죠? 그 조례가 확실히 불이익하게 개정이 됐죠. 근데 AC 시장은 밀어붙여. 개정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화장시설 신축을 허가하는 처분을 때려줍니다. 이야, 화끈하네. 허가 처분 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잘 좋아졌잖아. 얘가 소송할 일도 없죠. 허가 처분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논점이 1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이니까 앞부분에 해당한 논점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진도별은 이제 요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면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요게. 자, 의리 제기한 동물화장시설 신축 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상 소송 잘 보세요. 앞에 전제 조건이 뭔지 잘 보셔야 돼. 소송도 아닌데 소송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취소 소송 걸었네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얘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문제 잘 보세요. 이미 1번이 있는데 1번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2번 문제를 딱 봤는데 얘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때려준 여기까지만 우리는 지금 봤죠. 문제를. 그죠? 근데 설문에 보란듯이 뭐라 돼 있어. 취소 소송이래. 취소 소송이라는 얘기는 얘한테 불허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제 조건이 이미 바뀌었어. 그죠? 불허라는 얘기예요. 불허. 그죠?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불허가 있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신축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 취소 소송은 당연히 얘가 제기할 리가 없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주어를 빼먹었어요. 여긴 갑입니다. 근데 누가 제기했어요? 을입니다. 을은 이제 동네 사람 정도 될 거예요. 을 얘기 안 나왔죠. 여기는 지금. 을은 아마 동네 주변 사람일 겁니다. 인인 소송 정도 될 거예요. 인인 소송.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있죠. 주변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아마 1번이 을의 원고 적격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을의 원고 적격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고 적격에 제3자 원고 적격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아마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송 파트잖아. 그죠? 소송 파트니까 진도별에서 어디에 나와요?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이제 순수하게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고 을의 주장에 인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20점짜리 나온 겁니다. 그럼 논점이 몇 개? 2개. 그죠? 20점이면 논점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목자 절대 보지 마시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여백지에다가 써보세요. 을이 원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미 1번에서 다뤘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을의 주장에 인용 가능성만 물어본 거예요. 원고 적격 생각하지 마세요. 원고 적격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내용으로 본안으로 들어와서 을의 주장이 을이 이거를 취소해달라. 그죠? 얘한테 허가가 떨어진 이거 위법하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이니까 냄새 나고 이러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얘의 주장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인용 가능성 물어봤으니까. 그죠?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장의 인용 가능성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세요. 행정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다만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공부한 게 있지 행정법. 거기서 이게 뭐가 관련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차는 나중에 좀만 기다려. 좀만. 제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목차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면요. 버릇이 못되게 들어가지고 나중에도 계속 목차 안 보면 답안지가 안 나옵니다. 불안에 떨게 돼요. 논점이 2개니까 논점 2개만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 저번에 그래도 훈련했잖아. 나름대로. 그죠? 훈련한 게 물론 이제 무색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훈련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아도 괜찮아. 지금 연습인데 여긴 뭐가 문제지? 제가 이미 그림 그려드렸죠. 그죠? 그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때 우리가 봤던 판례하고 조금 달라. 그때는 그냥 간만 혼자서 절지부심했거든요. 그죠?
왜 강원도청에서 공무원들 임명한다고 좀 늦춰졌잖아. 그죠?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돼서 결국은 얘가 내용이 바뀌어서 불허 처분 받았잖아. 그거는 갑 혼자서 싸웠던 사건이고 여긴 갑은 순탄하게 받았죠. 그죠? 지금 을이 다툰 거야, 을이. 그 을이 이걸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툴라는데 뭘 건덕지로 삼을 거냐. 그러면 이제 이 그때 얘기했던 허가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싹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뭐 원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례가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데 해서 들어가면 너무 그거에 믿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 뭔가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똑같다는 생각을 항상 버리셔야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꽈락으로 가요. 꽈락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허가에 뭐 얘기하면서 뭐 허가를 막 판다거나 이러면 걔는 꽁 되는 거야. 그죠? 자, 찾아보셨어요? 여기 그때 우리가 봤던 건 이제 갑의 입장이었는데요. 그죠? 공무원의 인사로 인해서 자기의 허가 신청이 맞아면 불허가로 떨어진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나눴다면 여기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비슷한 논점은 또 있어. 그죠? 그래서 목차 보세요. 목차. 목차 보시면 논점 1은 됐고 2번, 3번 있죠? 인허가 신청 후 관련 법령의 개정. 이건 우리 봤던 논점이잖아. 그죠? 그때 갑이 했을 때도 똑같은 논점. 근데 여기서는 왜 이게 부각이 안 되냐? 갑이 원하는 대로 얻어냈잖아. 갑이 원하는 대로 얻어냈으니까 갑은 조례가 개정되든 말든 얘는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그럼 더 들어가. 이게 적법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을 입장에서는 뭐라도 씹을 거리 찾았는데 큰 하자가 있죠. 2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갑의 이 축사가 분명히 조례 위반이죠. 그러니까 을은 이 조례 위반을 가지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조례 위반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 인용 가능성 물어보면 내가 을이 되는 거야. 일순적으로. 그죠? 갑을 캐.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잘못됐잖아. 이거 조례 위반 아니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행정법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녹차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3번 목차입니다. 그게 3번 목차. 네? 여기서는 2번 목차는 뭐예요? 2번 목차는 그냥 3번을 위한 도움닫기에 불과합니다. 목차가 두 개가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여기 답안지는요. 철저히 판례 근거에서 우리 답안을 쓰신 겁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판례대로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득점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그런 고득점을 노리면 잘못하면 꽝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봅시다. 논점의 정리 한번 보세요. 논점의 정리. 인허가 신청 후에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여기 자기가 이제 초안 잡은 사람들 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허가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문제되고. 그게 첫 번째 논점. 사안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서 거부 처분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가. 자, 논점 정리 항상 핵심 워드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논점은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논점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 이게 2020년 판례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한 3년 됐네. 그죠? 2023년 문제인데 2020년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1년도 아니네. 한 3년까지 가야 돼. 그렇죠? 신판례가. 자, 판례 보시면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 전에 이미 인허가 신청 있는 때에는 종전에 규정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거기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을 가로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특별 조건입니다. 특별 조건. 그래서 상황은 똑같죠. 상황은 앞에까지 그냥 평범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사실 거기 가라앉혀도 이제 그다음부터 가로쳐도 됩니다.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죠? 그 뜻이에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죠. 자, 행정법에서는 뭐 기준이에요?
형법에서 행위시가 기준이고요. 행정법에서는 허가시가 기준입니다. 허가시. 처분시 참. 이거 여기 처분시. 그 전에 뭔 일이 있던지 간에 그거는 혹시 예외가 있다면 몰라도 일단은 처분시대로 한다. 그죠? 처분시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만부터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답안지에서는 다만부터는 안 써도 돼. 내 이제 조금 더 내 답안지를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익과 공익에 따져봤을 때 제한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데 굳이 이건 뭐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사안의 경우 들어갑니다. 논점 하나 정리해. 간단하죠. 그죠? 금방 끝나버려요. 사안은 비록 신청 당시에도 200m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조례가 시행되었던 이상 A씨 시장은 개정 후 조례 조항에 의하여 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불허해야지, 불허. 아니, 200m 바뀌잖아.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시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과 규정이 따로 없는 한 허가 처분시 기준을 따를 거니까 난 지금 여기대로 하면 되죠? 그럼 조례 내용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개정 조례에 의하면 불허 처분밖에 없습니다. 불허 처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점 또 하나의 논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A 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 여기는 을이겠죠? 을은 이 사람은 200m 이내니까 당연히 불허가 나겠구나 해서 별로 걱정도 안 하고 푹 잠을 잘 텐데 느닷없이 허가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뻘짓거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고민도 안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허가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난리 났죠. 그죠? 그런 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에 대해서 뭔가를 행정청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는 신뢰보 원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행정법적인 기본 원리. 어떤 분들은 이제 판례를 받기 때문에 이것만 쓴 사람이 있는데 행정법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서 쑥쑥 사이사이 들어옵니다. 뭐부터 봐요? 일단 이 처분시 근거조문 있죠. 근거조문은 뭐 조례겠지만 조례의 내용이 조례의 내용이 일단 조례 규정이 기속이냐 재량이냐부터 따지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행정법의 처분은 행정법의 근거 규정, 법률유보 원칙에 의해서 행정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따릅니다. 근데 여기는 알고 봤더니 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확정적인 게 뭐예요? 조례겠죠. 그죠? 조례 규정을 봤을 때 조례도 규범이니까 조례 규정을 따랐더니 그 조례가 기속인지 재량인지가 사실은 먼저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는? 기속으로 가면 게임 끝났어. 그죠? 기속으로 가면은, 기속은 뭐만 해야만 한다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고, 재량은 여기서 이제 또 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량은 어차피 손 못 대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해버리면 더 이상 법 손 못 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을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 4대 원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뢰보 원칙, 비례 원칙, 자기구속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이걸 써먹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잡아내서 이 과정을 살짝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답안을 좀 고급지게 꾸미는 거죠. 그죠? 그거는 행정법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어때요? 배점이 20점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7점 이후에 그 사람들의 페이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니요. 난 판례만 쓸게요. 이런 사람은 이제 16점 밑으로 쭉 써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도 꼼꼼하게 해서 16점 다 받아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7점만큼 그렇게 점수 팍팍 안 줍니다. 저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제 복수병 시험을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전 가서 그럴 일이 드물기 때문에 실전 가면 막 답안지가 그냥 별로 장난 그죠? 완전히 막 이러니까 점수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는 가만히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깔끔하잖아. 200m네 200m 안. 이거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답안이. 정말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논점의 신뢰보 원칙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논점이 하나 날라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문제 없어도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답안지를 꾸며서 써야 돼. 아셨죠? 그게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분류된 걸 굳이 안 쓴 거예요, 여기가. 나름대로. 여기는 그냥 속편합니다. 그냥 판례대로 가는 거야, 판례대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판례를 행정법적인 기본 방식으로 좀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판례대로 안 간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불허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불허가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논점이죠.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지금 누굴 위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기속행위라면요. 기속행위라면은 잘 보세요. 첫 문제부터 너무 헤비한 거 걸렸는데 기속행위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지금 조례대로 안 했으니까 기속이다 그러면 을이 이깁니다. 을이 이기죠. 얘는 허가처분하면 안 되잖아. 허가처분 하면 안 되니까 법대로 한다 해서 을이 이겨버려. 그러면 논점이 더 안 나와. 이 시점 끝나버려. 그냥 끝나버리자. 10점으로 끝나. 조례대로 안 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시 시장은 위법하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뭐야? 20점인데 배점이. 그럼 팍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따진 거예요. 그리고 을은 왜 여기서 분노합니까? 을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불허가로 끝나야 되는데 불허가가 아닌 뭐가 나왔어요? 허가 처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을이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에 나오는 인허가 신청 후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불허로 처분이 끝나야 되는데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 을의, 그죠? 을에게 승리를 위해서, 그죠? 을의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길을 써보는 거예요. 그게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여기서 신뢰보호 원칙이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런 논점 보신다면. 왜냐하면 신뢰보호 원칙 주로 원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뢰보호 원칙 원래 누가 따져요?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얘가 따져, 얘가. 보통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선행행위로 인해서 자기한테 좋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좋지 않게 떨어지거든. 그때 갑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그 사례가 아니잖아. 갑은 허가를 받았어요. 갑은 허가를 받았어요.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옆에 마을에 있는 을이 화가 났거든. 네가 왜 허가냐? 해서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오지랖을 피는 거란 말이에요. 오지랖 아니지. 사실 생존권과 관련된 거지.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속행위라면 위법으로 끝났을 사안인데 딱 보니까 기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재량으로 가서, 그죠? 그게 재량이라면 그와 같은 재량의 일탈남용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4대 원칙을 재량의 일탈남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4대 원칙밖에 없거든. 다른 게 없어요, 재량은. 그래서 행정법이 쉽다고 하는 게, 앞부분이 쉽다고 하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쓸 게 없어. 그래서 4개 중에 뭐예요? 비례 원칙은 너무 과다하다. 이럴 때 보통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당결 우문제 원칙은 기본행위랑 부관이 있어야 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은 선례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그 나머지 원칙이 다 사실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신뢰보호 원칙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뭘 기대했는데, 그죠? 신뢰보호 원칙은 근데 필요한 게 뭐죠?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의 쓰시면 공책 신반이잖아요. 그 요건 따져봐야죠. 공책 신반. 공이 뭐예요? 공적인 견해 표명.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그죠?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을 거고, 그걸 믿은 사람이, 고유가실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고, 신뢰를 가졌으니까 뭘 써요? 돈을 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을은 여기서 걸리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선행이 한 적 있어요? 선행이가 한 적 없잖아. 그 다음에 얘가 고유가실 당연히 없고, 신뢰해서 이 사람이 돈 썼어? 돈 안 썼죠? 그게 사실 신뢰보호 원칙 거리가 아니야,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뜻밖의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하신 분들은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엄밀하게 보면 신뢰보호 사건이 아니야. 예? 따져보니까 알겠죠? 따져보니까 알겠잖아. 내가 돈 쓰고 내가 뒤통수 맞아야 신뢰보호 원칙이 제대로 드러낸다니까. 얘가 돈 쓸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럼 그 내용을 쓰면 돼. 신뢰보호 원칙에서.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어떻게 신뢰보건지로 얘기해요. 이 판례니까. 판례 보세요. 판례 버젓이 있어요. 신뢰보건칙을 쓴 것처럼 보이는 게. 그래서 딱 뭐라고 합니까? 판례는 확실히 판례죠. 차갑습니다. 뭐 첫 번째 줄 끝에 따옴표. 이 사건 신청 당시 개정 전 조례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는 갑이죠. A 행정시장이죠. 시장이 원고에게, 이 원고가 누구예요? 을입니다. 갑이 아니에요. 을에게 이 허가 여부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나오잖아, 바로. 벌써 여기서 작살났죠? 공적인 견해 표명 부분에서 이미 딱히 어떤 신뢰를 안 줬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개발행위와 신청이 이중경리 기준을 추정에 대해서,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개발행위와 충족 기준의 심사가 면제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발급이 보장되는 거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뢰보건칙의 이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판례가 그냥 막 써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판례의 괴리입니다. 논점은 신뢰보건칙이 들어가는데 정작 공책심판 안 따졌죠. 거의 안 따졌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게 판례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결하는 사람의 답안지 차이예요. 근데 채점자는 어떻게 점수 주겠어요? 이 판례 쓴 사람한테도 점수를 주겠지만 이렇게 쓴 사람도 점수 더 잘 줄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요건별로 점수가 있거든. 전형적인 행정법 케이스 문제는 요건별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럴 거면 기본기 안 해도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니까. 기본기를 공부하셔서 이렇게 쓰신 분의 답안지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런 내용 다 쓰고 여러분이 나는 판례도 봤지롱 하면서 이 판례 내용을 추가를 하는 거야. 어때요 그러면? 진짜 답안지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냥 판례만 달랑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대부분. 판례 박박박 외워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판례만 그대로 쓰면 점수 배점이 20점에서 잘 써야 15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건을 감춰보고 여러분 여기서 딱 걸렸다. 여기 공적 견해 표명 한 적 없는데? 조례를 냈다고 해서 그게 공적 견해 표명 되나? 될 수도 있겠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거기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고유가시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별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죠. 결정적으로 뭐야? 을이 신뢰해서 돈을 썼냐 이 말이에요. 옆 동네 사람이 그거 보고 돈 썼냐고. 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쓰는 거 있잖아요. 판례 해가지고 옆에다 판례 해놓고 이 사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가 풍성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다가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출문제집에 있는 대로만 쓰면은 최소 점수예요. 최소 점수. 아시겠죠? 기출문제대로만큼 써놓으면 꽈락은 방지돼. 근데 공부한 걸 마음껏 보여줄 수가 없죠.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들 기출문제 풀이랑 이런 그냥 편집자들 기출문제 풀이랑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여러분 첫 문제인데 하이레벨인가? 그죠? 평범하지 않은 문제. 이게 우리가 이래. 우리 기출문제 다 이런다니까? 그죠? 우리 기출문제를 정말 쉽게 보시는 분은 뭐예요? 이런 판례 있네? 이 판례대로 써야지. 그게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런 건 20점 배점에 최고 점수 15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도. 그죠? 여러분 채점자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안 쓴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거든. 분명히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점수 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점수를 이 정도 줬는데 판례만 달랑 쓴 사람은 당연히 점수를 그보다 조금 비슷하게 주거나 낮게 주겠죠. 그죠? 이 사람도 이거만 써. 이 판례 몰랐어.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럼 이거만 써서 그럼 이 사람도 판례 잘 쓴 사람을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덜 줄 수도 있어요. 최고의 조건은 뭐예요? 기본 이론도 쓰시고 이 판례도 쓰시고 이러면 제일 좋아. 이게 자, 벌써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만큼 쉽게 굴러가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출 풀이미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그냥 혼자 보시는 분은 뭐야? 판례대로 하면 되겠네. 쉽네. 이렇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 최소 점수예요. 최소 점수. 물론 이렇게 쓰면 꽈락은 방지되지. 어떨 때는 그리고 이 판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더 줄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나 이 판례를 몰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본기를 알고 계시면 꽈락은커녕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심사평 하신 분은 이런 교수님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오히려 판례를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쓰더라. 그래서 점수 더 줬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그래서 사실 딱히 신뢰 원칙이 이렇게 땡기는 파트가 아니야. 에? 요건에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대법원 판례가 세 번째 줄 신뢰를 부여한 적이 볼 수 없다. 즉 아까 얘기했던 신뢰 보호 요건 중에 몇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안 들어가는 그것만 밝힌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런 적 없다. 이거 너한테 신뢰 준 적 없다. 을한테 신뢰 준 적 없다. 이 판례야.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따져보지도 않았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되잖아. 어차피 여러분 이거 힌트 알아냈으니까. 그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신뢰보호 원칙 사안이 아니고 그럼 뭐야? 그냥 눈 뜨고 봐? 그죠?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냐 이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사안의 경우 이 판례에 따르면 개정전 조례조항 어떤 신뢰 좋을 수 없다. 즉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없다 이 말이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 인허가 처분에는 처분 당시 법령한 것이며 개정된 법령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야?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뢰 주장은 인용될 것이다. 이미 인용이 안 됐는데 뭔 개소리야. 그죠? 인용이 이건 그냥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그래서 2번은 결국은 허가 처분을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 거냐라고 이게 이제 잘라붙이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저기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아마 이럴 겁니다. 이 허가 처분이 아직 안 나왔다거나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어쨌든 허가 처분 위법 문제가 그렇게 써 있네.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뢰 주장 인용은 안 된다. 인용은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된다고 돼 있네. 그죠? 의뢰 주장 인용될 것이다. 제가 잘못 봤네요. 결론 보세요.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에 걸 것이며 그럼 뭐야? 불허죠. 불허. 그죠? 200m 밖에다 해야 되는 거니까. 불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뢰 주장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허가 나왔잖아. 응? 현실에 허가 나왔으니까 뭐야 이거. 이상하게 써왔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이 좀 이상해요. 지금 허가 나왔잖아. 허가 나왔는데 의뢰 주장 인용될 것이다. 여기는 도대체 뭐야? 의뢰 주장 인용하서 답안이 좀 이상하게 썼네요. 그죠? 의뢰 신뢰보호 원칙이 인용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인용이 됩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론 이상하지 않아요? 신뢰보호 원칙 인용이 안 되잖아. 을은 의뢰 불허 희망 그죠? 불허라는 주장이 근거가 신뢰보호 원칙이었는데 불허 주장의 근거가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불허 주장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인용이 되며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편저자가 이게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갑하고 을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던가. 그렇잖아요. 인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허용이 되는 게 인용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됐다며. 의뢰 주장이자 의뢰 주장. 에? 의뢰 주장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됐다며. 근데 왜 의뢰 내용이 인용이 됩니까? 신뢰보호 원칙 주장이 안 됐는데. 읽어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잖아. 반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성화 적법하다는 얘기죠. 처분이 적법한데 왜 인용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이거 지우세요 이거. 자, 이건 저도 그때 못 봤는데 이거 말이 이상하다 끝에. 거기는 슬쩍 연필로 지워놓으세요. 연필로 지워놓으시고.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이 주장 인용 안 된 게 맞지. 을이 신뢰보호 원칙 주장했는데 신뢰보호 원칙 안 된다며. 차라리 이게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차라리 기속행위로 보고요. 기속행위로 보고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첫 문제도 너무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번에 배웠다는 걸 연속으로 한 전제로 저는 가는 거고, 여러분 지금 한 달 반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행정법의 끈이 지금 달랑달랑해졌는데, 지금 제가 막 헤비하게 밀어붙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제가 무시하고 그냥 문제 자체 집중할게요. 자, 일단 의뢰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처분이 기소이냐 재량에서 어떤 게 이 사람한테 유리하냐면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속행위라면 조례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조례대로 하면은 200m 바뀌어야 되죠? 근데 200m 안에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기속행위로 보고 200m 안에 했으니까 위법이다 하면 제일 깔끔하다니까. 근데 왜 논점을 더 썼어요? 그러면 10점밖에 못 받아가니까. 그죠? 10점밖에 못 받아가니까 이걸 재량으로 했을 때 논의를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량해서 할 때 가져온 게 신뢰보원칙이야. 근데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게 돼버렸죠. 신뢰보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 공적인 신뢰를 안 줬으니까. 신뢰를 받은 적이 없고. 그죠? 그럼 이거에 결론으로 가면 뭐가 돼요? 신뢰보원칙 위반이었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희한한 결론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처분이 적법해져 버리니까 결국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가서 다시 이걸 주장하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께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안에선 이와 같은 재량행위로 따른 신뢰보원칙 적용은 의뢰 주장에 불인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 경우에는 차라리 기속행위로 보아 200m 내 것 밖으로 보서 위법하다고, 그래서 주장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놔야죠. 그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도 이거 아시면 저도 이거 별로 생각 안 해봤었는데 원문 그 판례 원문 한번 보시면 판례 원문 보시면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이게 판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는데 이 결론은 좀 이상하게 냈네. 여기는 왜 그러냐면 그래 이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기 적용 안 되는데 뭘 실내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용이 됩니까? 좀 이상하게 써놨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안의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저도 헷갈려 여러분 헷갈려. 보시면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따르면 신청단 개정적 조례조항 신뢰 원고에게 어떤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원고가 지금 을이에요. 갑이 아닙니다. 그죠? 갑은 만족하고 집에 갔어. 옆에 있는 을이에요, 을. 그래서 을이 불만을 가져서 했는데 을이 주장한 신뢰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즉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원한 게 거부 처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원한 게 거부 처분인데 거부 처분 하더라도 신뢰보원칙이 반하지 않는다고 뭔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 뭔 짓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도대체 답안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보원칙 주장하면 지기 때문에 그죠? 의뢰 신뢰보원칙은 이 지금 주장 인용 가능성만 따져보면 그러면 차라리 결론을 쓰지 말든가 이렇게 쓰지 말든가 신뢰보원칙 적용이 안 된다라고만 하든가 그죠? 그래서 의뢰 주장은 인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용될 것이다 이러면 이상해지잖아 끝에. 이게 뭐야 이게. 답안이 끝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 판례 원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갑하고 을이, 이 지금 답안 쓴 사람이 갑하고 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갑의 입장이고 어떨 땐 을의 입장이야. 이상하죠?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저처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장을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을이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왜 위법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적법이 떨어졌어?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 놓은 거에 이제 이게 기속행위라면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기속이 아니라는 게 지금 그걸 끌고 가서 문제를 더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주장하면 이제 재량행위성과 같이 함께 뭐가 되냐면 신뢰보원칙을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이씨 이상하다 했다. 자, 좀 3번 보세요. 3번 목차. 지금 3번 목차는요. 예? 갑의 주장이에요. 갑의 주장. 어떻게 보면. 왜요?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불허가 처분받아서 취소를 구하면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지. 갑이 불허가 나와서 취소 구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허가 나왔다고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죠? 지금 을의 주장을 물어봐 놓고는 3번 판례는 갑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 썼지, 이거. 이거 엉망으로 썼네, 이거. 저번에 해설 볼 때 왜 내가 안 보였지, 이게? 그냥 그땐 그냥 본 것 같아, 저도. 차분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갑이 허가 처분 받았잖아요. 설문 보세요, 설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시장은 신축을 허가했잖아. 갑은 땡 잡았죠. 그죠? 조례 때문에 날아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2번 문제가 뭐예요? 을이 주기 때문에 을이 제기한 신축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왜? 허가가 불만이니까 당연히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지. 그죠?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인데 3번에 1번 판례 보시면 불허가 처분을 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이라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이상하죠? 2번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3번 목차에서는 지금 불허가 처분이 나온 사건을 갑자기 판례가 이상한 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되면 을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안은 좀 이상하게 판례를 그냥 이 판례가 원래 있었나 봐.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썼네. 여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안에게 원고에게 원고가 누구냐고 도대체. 을이야 갑이야. 그죠? 답안 자체도 이미 말이 안 맞아. 원고가 을이라면 을에게 신뢰를 줬다고 할 수 없는데 왜 을의 주장이 인용됩니까? 그죠? 갑이라면 이게 오히려 맞아. 갑이라면 그죠? 갑이 원고. 근데 원고인데 왜 여기서 갑이 원고가 됩니까? 갑자기 허가가 나왔는데. 완전 엉망진창이 여기 지금 가만히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냅두시고 제가 저기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다른 출판사에다가 제가 그걸 내일 가져와서 그걸로 볼게요. 여기 일단 못 쓰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못 써요. 이거 지금. 아시겠죠? 이거 문제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검토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판례는 있긴 있나 봐. 그죠? 판례 2020 1호인데 이거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판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못 내는 거였어. 자, 그 다음 거는 일문에 여러분 지금 많이 헷갈렸죠. 그죠? 이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일문 제가 지금 여러분도 한번 여기 판례 번호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때 2020 2 있잖아요. 그죠? 저도 보고 있을 테니까.